최근 3년간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 얼어붙어 있습니다. 더불어 4차 산업으로의 부진한 진행과 새로운 기술 혁신의 필수적인 반도체도 가격이 떨어지며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까지 수출 비중에서 20%를 넘게 차지하던 반도체 비중도 올해 들어 16%로 줄어들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직후부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까지 세계 반도체 시장과 한국 경제의 상관계수는 0.46이었습니다. 이후 2009년부터 지난해 2018년까지의 상관계수는 0.82로 2배가량 늘어났습니다. 1에 근접할수록 한국 경제와 세계 반도체 시장이 밀접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만큼 한국 경제가 반도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대표적 반도체 생산 기업인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하락 추세입니다. 2018년 3분기 17조 5천억 원이었던 영업이익은 4분기에 10조 8천억 원, 2019년 1분기에 6조 2천억 원으로 급감하였습니다. 2분기 예상 영업이익 역시 6조 원대로 반도체 시장이 작년과 같은 호황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를 보시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보다 SK하이닉스 영업이익 감소폭이 가파른데요.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은 2018년 3분기 6조 4천억 원, 4분기 4조 4천억 원, 2019년 1분기 1조 3천억 원으로 2분기에는 8천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훨씬 큰 기업이고 분야도 다양하여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급감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다는 것이 보이시죠? 삼성전자는 왜 이런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서 반도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반도체는 두 분야로 나뉩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시스템 반도체가 바로 그것입니다. 비약이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사람으로 치면 위장에 해당하고요. 시스템 반도체는 뇌에 해당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보다 대략 1.5배가 더 큰 시장입니다. 물론 메모리 반도체보다 훨씬 더 복잡한 생산 기술을 필요로 하죠.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70% 이상 미국 기업들이 차지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인텔과 같은 대표적인 기업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의 선도 기업입니다. 그런데 시스템 반도체 시장은 인텔과 같이 설계부터 생산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기업이 있기도 하지만 설계까지만 담당하고 나머지는 위탁 생산을 맡기는 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기업들을 팹립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흔히 반도체 생산 기업을 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패브리케이션을 줄여서 팹이라고 부릅니다. 팹립스란 이런 생산 시설이 없다는 것이죠. 가정용 컴퓨터가 폭발적으로 생산되던 1980년대 이후 후발 중소기업들은 설계와 기술 개발은 할 수 있었으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어야 하는 생산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팹립스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인텔과 같은 종합 반도체 생산업체들에게 매달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인텔은 중소 팹립스 기업들의 생산을 후순위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선 인텔도 자신들의 제품을 생산해야 했고 그들이 원했던 제품들도 소량이었으니까요. 이때 등장한 것이 바로 파운드리 업체입니다. 파운드리 업체는 팹립스의 설계만 위탁받아 생산을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이 산업을 일으킨 것은 놀랍게도 대만이었습니다. 1940년대 격변하는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이주해 MIT를 졸업하고 미국의 유명 반도체 기업 CEO를 지낸 모리스 창이라는 사람은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고국은 공산화되어서 국민당 정부의 타이안 섬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부분은 당나귀 삼촌의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모리스 창은 어려운 대만 경제를 살리는 유일한 해결책으로 바로 파운드리 산업의 육성을 제시합니다. 모리스 창의 제안은 독재 정권이었던 대만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정부 주도의 기업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대만 적재 전로 제조 주식 유한공사 TSMC였습니다. TSMC는 파운드리 산업의 시작을 이끈 기업으로 1987년 설립 이후 현재 전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파운드리는 TSMC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시가총액은 대략 250조 원 규모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보다 조금 작은 수준입니다. 전세계 반도체 2위의 기업이죠. 대만 경제가 한국보다 작은 규모인 것을 고려할 때 TSMC가 대만에서 갖는 위상은 한국에서 삼성전자가 갖는 위상을 초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 시장이 커지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파운드리 시장은 4강 체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TSMC가 1위를 차지하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시장을 나눠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2010년대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TSMC와 다른 기업들 간의 격차는 더더욱 벌어집니다. 2010년대로 들어서면서 스마트폰 시장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미세 공정에서 TSMC의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업체들이 더 많아집니다.
그 덕분에 TSMC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50%를 넘어서며 TSMC는 파운드리 업계에서 독보적인 1위 위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 사이 삼성전자 역시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를 차지했고요. 하지만 올해부터 파운드리 시장에서 구도가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TSMC에게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이죠. 삼성전자는 TSMC가 절반가량을 점유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도 파운드리 시장에 대해 욕심을 내고 있었지만 시장의 상황 자체가 삼성전자에게 유리하게 돌아간 면도 없지 않습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 폭발적인 IT 시장의 성장으로 인해 현재 TSMC는 팹립스 업체들의 물량을 제대로 소화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TSMC가 유독 애플이 주문한 제품을 먼저 출하하면서 다른 팹립스 업체들의 불만이 심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미세 공정에서 이미 TSMC를 앞서고 있었습니다. 잠깐 기술적인 이야기를 가볍게 해보겠습니다. 반도체는 더 세밀하게 설계하고 제조해야지 더 빠르고 전력 효율이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14나노 공정 이전까지는 TSMC가 삼성전자에 비해 기술력이 앞서 있었지만 14나노, 10나노 공정부터는 삼성전자가 TSMC보다 더 나은 기술력을 보유하여 더 빠르게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TSMC에게 불만이 생긴 기업들은 삼성전자에게 제품을 맡겨보게 됩니다. 파운드리 생산 기술이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훨씬 복잡한 과정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력을 미심쩍어 하기도 하였으나 삼성전자는 팹립스 업체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냅니다. 퀄컴의 스냅드래곤과 같은 AP를 수주하며 삼성전자는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하였습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은 6.7%로 50% 이상 점유하고 있던 TSMC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1분기로 들어서면서 판도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2019년 1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 48%, 삼성전자 19%로 삼성전자의 대약진과 함께 파운드리 시장에서 두 기업 간의 본격적인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TSMC는 기존의 기술력으로 제품을 생산 중인 데 비해 삼성전자는 더 짧은 시간 동안 더 싼 가격으로 반도체 생산이 가능한 EUV라는 신기술을 통해 세계 유수의 IT 기업들의 물량을 일부 확보한 상태입니다. 올해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삼성전자의 본격적인 파운드리 시장 공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 부진한 상황이라 기업 실적 역시 부진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는데요. 물론 이것은 일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우리가 알지 못하게 파운드리라는 시장을 공략하며 자신들의 영역을 확장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으로 최근 SK하이닉스의 급격한 주가 하락을 삼성전자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올해 하반기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실적이 본격적으로 반영된다면 삼성전자의 주가와 코스피 지수의 상승 기대해볼 만하겠죠? 앞으로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알기 힘든 산업의 지각 변동을 이렇게 당나귀 삼촌에서 만나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